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와야 하는 방송. 네,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래형 꼰대 김강주입니다.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이게 달력이요. 음. 참 희한해요. 네. 이게 아마 심리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런 8월 31일하고 9월 1일은 하루 차이인데 네. 또 1초 차이잖아요. 1초 차이. 1초 차이. 1초 차이인데 음. 이게 달라. 느끼는 게 달라. 이게 8월 달, 9월 달 이렇게 느끼는 게 달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10월 되면 또 달라요, 느낌이. 예, 10월 되면 또 무슨 노래가 생각나냐면 뭐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런 생각이 나고 또 달라 이거죠. 네. 이게 참 달력이 주는 그죠? 예, 이게 그 정서가 느낌이 묘해요. 벌써 엊그제 여름이었는데 이제 여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없잖아, 그죠? 그렇죠. 9월 달에 네. 여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 없잖아, 그죠? 오늘은 그 연금저축, 연금저축 관련된 것들을 이번에 그 세법 개정이 됐죠. 연금저축 관련돼서. 근데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자, 네. 너무 복잡할 뿐더러 사실은 이것저것 빼고 나면 건질 게 사실은 없어요. 네. 그죠? 그 부분이 건질 게 사실은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방송을 했지만, 뭐 이렇게 체크카드 공제율을 높인다? 누구한테? 많이 쓰는 사람한테. 그죠?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아파트 뭐 대출하는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무슨 메리트를 준다? 왜 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한테. 그렇지. 이런 등등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은 세법 개정안을 조금 면밀히 쳐다보면 일반 서민들한테는 별로 건질 것이 없는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골몰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나마 잘 그나마,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상품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나마 혜택이 있는 거죠. 그나마 혜택이. 특히 좀 굉장히 지금 연금에 대해서 때리죠. 때리죠. 연금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냥 계속 때립니다. 왜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배째라 메시지죠. 그죠? 정부가 배째라 소리예요. 네, 정부가 너가 알아서 해, 이거지. 너가 너가 알아서 알아서 해. 해라. 네. 정부가 너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계속 정보만 준다. 정부가 정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네 이제. 정보만 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상품, 연금 저축, 또 퇴직연금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서 개인들이 연금 준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드러난 연금 저축 관련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게 세법이 계속 바뀌니까 저희도 헷갈려요. 네, 그리고 저희도 정리를 한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분들도 문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연금저축 세제 개편 끝장내기 판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나하고 상관없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방송 청취하신 모든 분들과 다 해당이 되는 문제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그러면 하나입니다. 우선 우리가 연금저축 자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서 가입했던 네. 그런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건 아니었죠. 네. 원래 이제 그런 용도, 그런 소득공제 상품들은 혜택을 주는데, 이게 작년부터 세법이 개정됐었죠, 한번. 그래서 신연금 저축 계좌라는 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연금 저축 계좌로 갈아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방송을 한번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 참고해 보시고 중요한 건 이제 신연금 저축 계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즉 연금 저축 계좌. 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를 틀 수 있는, 그죠?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네. 허락된 것이 아니라 드디어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자기 기업이 연금저축,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퇴직연금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퇴직연금 추가 불입이고 오늘은 이제 연금저축계좌 관련해서만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죠. 그래서 그 연금저축계좌 말 그대로 연금저축계좌라는 건 뭐냐면 개인연금저축계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연금펀드,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은행 연금저축신탁 이 상품들이 이제 연금저축계좌라는 하나의 상품에서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좌 이게 뭐 증권사에서 파는 거냐, 보험사에서 파는 거냐, 은행에서 파느냐, 이게 뭐 분류는 돼 있지만 기본적인 연금저축 계좌에 적용하는 세율 공식은 똑같다. 네, 그래서 어떤 공식이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연금저축 관련은 기존 연금저축 우리가 400만 원까지 공지가 됐잖아요, 네, 그죠? 네. 예, 4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좀 볼 수 있었는데 그 400만 원까지 볼 수 있는 대신에 여러 가지 또 반대적인 부담이 있었어요. 세금적으로, 네. 세법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개선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퇴직연금에서 말씀드린 것은 추가로 한 300만 원 정도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는데 그것이 퇴직연금에 한해서다.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신연금저축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다. 오직 퇴직연금만 그만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두시면 오늘 네. 방송에 조금 헷갈리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계좌는 소득공제, 즉 세액공제, 뭐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소득공제라 얘기를 할게요. 소득공제 혜택은 주지만 중요한 건 그거죠. 조삼모사, 즉 나중에 뗍니다. 지금은 소득세에 대해서 우리가 환급을 해주지만 나중에는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를 뗄게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즉 그 두 가지 원칙인데 그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세제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었냐면 우리가 연금저축 가입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돈도 없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죠. 부득이한 사유로 돈을 인출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2% 세금을 떼게 돼 있어요. 12%. 근데 이제 이게 세법이 바뀌었어요. 즉 12%가 아니라 3%에서 5%까지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쉽게 풀어쓴다면 12%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낮춰주는 거예요. 3%에서 5% 낮춰주겠는데, 즉 80세 이상은 3%, 뭐 70세에서 뭐 79세 사이는 4%, 그다음 55세에서 69세 사이는 5%. 즉 조금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가세를 좀 줄여주는 이 분리가세를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나는 80세도 안 됐는데 이게 내한테는 뭐 해당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죠. 오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금 자산은 장기 자산들이죠. 한번 넣어 놓으면 빨리 빼서는 안 돼요. 그죠? 그렇죠. 예, 빨리 빼서는 안 되고 오랫동안 최소한 10년, 20년 이상을 가야 그렇죠. 소위 시간의 복리 효과 등등의 효과가 묻어지면서 나름대로 쓸만한 돈이 되는 건데 그래서 장기 자산화 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많이 정책적인 제도로 밀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지금 이 돈을 진짜 10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파묻어 둘 수 있는 돈이야 하고 넣어놨는데 살다 보면 그죠? 살다 보면 그 돈을 급히 그 돈마저 급히 빼야 되는 이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생겼을 때, 그전에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 넣었는데 지금 빼려 하니까 상당한 불이익을 내가 각오해야 돼. 그것이 그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제도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어떤 은퇴 자금을 많이 확보해라 대신 나중에 급하게 돈을 뺄 때 우리가 조금 편리를 봐줄게.
그렇죠. 하는 것이 바로 개정안의 취지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 80대 지금 안 됐다고 지금 이렇게 이 방송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넣는 돈이 그죠? 그렇지. 나중에 영향을 끼치는 게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특히 오늘 이 방송은 가능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자료와 함께 그죠? 예, 자료와 함께 특히 우리가 팟캐스트를 두 가지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영상으로 오디오로. 오디오 영상으로 네. 좀 영상으로 네.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것도 훨씬 좋겠다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뭐 사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 예전에는 근데 이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 이게 생기냐면 예전에는 관심 자체가 없었어. 왜냐하면 은퇴한 사람도 없었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 은퇴자들 생기기 시작하니까 큰일 났어. 보니까 기준이 없는 거야, 기준이. 그래, 큰일 났어, 우리는. 그러니까 큰일 이게 났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큰일 났어.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자 2명 중에 한 분. 이분 거의 45%니까 둘 중에 한 명이 큰일 났어,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것만 알줄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급해요. 세부적인 거는 이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대략적인 느낌만 알아보십시오. 자, 또 반대로 한 개는 뭐냐면 또 다른 특징 양에는 연금으로 받는데 내가 갑자기 돈이 없어. 아파서 입원하고 뭐 큰 질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크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실손보험도 없고 자식도 그렇지. 없고 목숨도 없다 이거죠. 당장 살아야 되는. 그러면 이 돈을 뺐어야 돼. 그렇지, 연금 계좌에서. 당장 근데 살아야 중요한 거는 되는데. 이거 내가 뺐으면은 세금 내잖아, 세금. 그렇지. 내가 그 연금도 내가 그렇지. 살아서 있을 때 돈이 되는 건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네. 그거 안 뺏을 수 있어요. 뺏어야지. 그렇죠. 근데 지금 나라에서는 나오겠는 건 뭐냐면 네가 아프다 말라 우리는 세금 뺄 거야. 세금 많이 뺄 거야.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아파서 의료 목적으로 인출하면 즉 연간 1,200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율 분리과세 이렇게 하는 게 당연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상 초과되시더라도 즉 금액과 상관없이 의료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들어서는 분리과세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 분리과세가 저율이다. 저율이다. 3%에서 5%. 5%.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디테일한 거는 찾아보세요,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내가 의료 목적이든 아니 부득이한 사유든 내가 돈을 인출하게 될 경우에는 과거와 다르게 한 3%, 5% 저율로 과세가 된다. 이거는 굉장한 혜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혜택이 들어가는 거죠. 네. 자, 즉 그 말면 우리가 예전에는 연금 저축 가입하면 지금 소득공제 받는 것만큼 뱉어낸다 생각했잖아요. 예, 나중에.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특히 이제 연금 저축에서 또 하나 약간 이제 우려되는 게 걱정되는 게 그러죠. 내가 분명히 연금 목적으로 가입을 했는데 그렇지. 연금을 쓰기 위해서 가입했는데 또 살다 보면 연금을 고집하지 못할 이유가 상당수 생겨요. 그렇지. 그죠? 살다 보면. 네. 그죠? 살다 보면. 네. 그래서 뭐 애들 등록금 맞추려고 돈 내놨는데 그걸 뭐 차 바꾼다고 쓴다든지 그렇지. 그죠?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왕왕 있잖아요. 뭐 누가 아파서 또는 우리 어르신 어떤 뭐 잔치에 쓴다든지 할 수 없이 그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장기 자산인 은퇴 그죠? 연금 계좌에 연금 저축에 내가 돈을 넣었는데 아불사 연금 목적이 아닌 또 다른 목적 때문에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때도 무조건 하고 소위 이제 분리과세는 했지만 지금 현재는 분리과세는 했지만 무조건 하고 15%를 때렸는데 바뀐 거는 개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3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5%만 때리고 그 이상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야, 너 많이 뺐으니까 다른 소득이나 합산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근로소득도 있고 다른 소득도 임대소득도 있으면은 가세가 높아졌다 이거죠.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냥 15%만 때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음. 그래서 대개 지금 조건들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부득이한 사유라든지 의료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 3%, 5%. 그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내가 연금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15%. 예, 이렇게 단일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야, 나라가 그나마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혜택이 좋게 줬구나. 그러면 이제 이걸 활용해서 써먹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옛날에 참 이런 일들이 불과 몇 년 전에는 전혀 참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 이제 갈수록 금리가 줄어드니까 금리가 줄어도 투자 수익도요. 그렇지. 뭐 10% 이상 계속 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지출에 민감해지는데 그 조그마한 지출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급여 생활자들도 그렇죠. 이 세금에 민감해 어느덧 우리나라 이제 세금 공화국 세금과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탈세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 절대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금 저축을 활용해서 과연 우리가 연금 저축도 돈을 불리기 위해서 돈을 넣는 건데 이렇게 불어난 돈에 대해서 반드시 네. 돈을 불리려고 넣는 거 이렇게 돈이 불어나면 자 이것에 대해서는 과세는 또 끄집어내고 할 때 그렇지. 필요할 때 쓰고 할 때 이걸 우리가 중도 인출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이 오른쪽 모서리에 보시면 화면 보시면 할 때 네. 제가 화면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네, 보셔야 네. 돼요. 화면도 안 보고 없던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즉 연간 400만 원까지 여기 소득 공제가 되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용 수익이 날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도 인출을 하면 내가 어차피 소득 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이 것.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뱉어놔야 돼요. 근데 뱉어내야 되는데 이게 부득이한 좀 전에 정기한 부득이한 사유라든지 의료 목적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3% 5% 저율 과세가 되고 예.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중도 해지라든지 그 연금 이외에 그냥 내가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15%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오케이. 소득 공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세제적인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걸 연금을 안 받으면 이런 저율 과세와 15% 과세를 통해서 내가 다시 그 세금을 거두겠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추가 불입이 가능해요. 즉 추가 불입이 연간 추가로 1,400만 원이 추가가 가능합니다. 예. 즉 400만 원과 연간 1,800만 원까지가 그렇지. 불입이 가능한데 400만 원 소득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불입 가능한 금액은 1,400만 원 되는 거죠. 근데 이 1,400만 원을 내가 추가로 불입을 하는 거죠. 넣어서 연금 저축 계좌에다가. 넣어서 그렇죠. 그래서 운영을 해. 펀드를 하든 보험을 하든 뭐 여안에서 뭐 채권을 하든 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운용 수익도 발생이 될 거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 1,400만 원 추가한 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공제를 안 받았죠. 왜냐하면 받고 싶어도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 원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초과한 금액이 되거죠. 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중도 인출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공제 받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한 야. 포인트입니다. 좋다. 예. 자, 우리가 신연금 저축이라고 하면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신연금 저축이라 하면 이 신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서 펀드는 물론 그다음에 은행 또 그다음에 또 보험까지 그렇죠. 연금저축 보험까지 신연금저축 보험까지 다 커버하는 이런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400만 원 또는 공제되는 400만 원과 합쳐서 1년간 연간 1,800만 원의 추가 납입 한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한도 내에서 본인이 알아서 뭐 연금저축 펀드로 다 해도 되고 나누어서 뭐 보험도 해도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 수단이 어찌하든 간에 소득공제 받은 몫을 제외한 추가 납입 부분 최고 1,400만 원에 대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끄집어 이게. 쓸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죠? 끄집어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보고 설명해 볼게요. 되게 정리되어 있는데 즉 보십시오. 아까 이제 1,400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뺄 수 있고 그리고 400만 원까지도 뭐 그 부분 빼더라도 분리가세가 된다 소리죠. 즉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현재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라는 걸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연금 저축은 종합과세가 대상이 안 된다 이거죠. 예. 즉 종합계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다. 즉 이게 절세가 되는 거죠. 즉 금융소득을 말 그대로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 상품에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해외 펀드를 운영을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 펀드를 운영하면 15.4% 세금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금저축 계좌에서 운영을 하면 이 해외 투자가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죠. 왜? 15.4%를 떼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지.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400만 원을 넣고 여기다 추가로 1,400만 원을 다 넣어서 1,800만 원을 불입을 합니다. 그리고 1,800만 원을 뭘로 운영을 하냐? 해외 펀드로 운영을 합니다. 예. 이거는 굉장한 그 세정개법을 활용한 스킬이 들어있는 투자 활용 기법 중 한 개입니다. 이런 것들은 같이 알아야죠. 그렇죠.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아까 중도 인출 이 부분에 또 헷갈릴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이런 뭐 생계, 뭐 의료 등등 해서 인출할 때는 뭐 저율의 분리과세 등등 이야기했는데 네. 지금 또 뭐 중도 인출할 때는 세금이 없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이거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 그치. 자, 우리가 소득 공제를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그것으로 불려진 자산에 대해서는 그 몫에 대해서는 이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약속 위반해서 중도에 끄집어 쓰려면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추가 몫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런 공제를 받지도 않았어. 내가 혜택 받은 게 없어.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불이익도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끄집어 쓸 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세금조차도 없다. 그죠? 근데 이렇게 중에- 이해하시면 그렇죠. 근데 플러스 알파로 자산 운용 측면에서 해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를 잘만 활용하면 우리는 음. 그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음.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저 그러면 나는 뭐 1,400만 원 추가된 것 가지고 해외 펀드 안 하고 국내 펀드만 하면 뭐 일반 펀드랑 똑같잖아. 똑같다, 그죠? 똑같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국내 펀드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죠? 예, 국내 뭐 매일매일 애국 시장에 따라서 흔들흔들 하는데 당연히 요즘은 그렇죠. 투자라고 하면 해외, 그죠? 국내 같이 섞어서 분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국내 펀드만 하시는 분들은 우리 투자에서 분산 투자 얘기하잖아요. 음. 몰빵 투자 똑같죠. 그렇지.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GDP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차지하는 게 2% 정도인데 즉 2%밖에 안 되는 시장에 몰빵을 효과가 나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몰빵에 네.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돼. 한 주식을 하면 한 종목에 내 돈을 다 투자하는 것도 몰빵이지만 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도 몰빵이에요. 그죠? 네. 예, 적절한 어떤 지역의 분산, 금액의 분산, 종목의 분산, 시간의 분산 등등의 그런 다양한 분산의 합으로 총체적인 분산의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이것도 네. 조금 이번 기회에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연금저축 개정세법 뽀개기 좀 그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생각만큼 우리가 연금 저축을 활용해도 생각만큼 이렇게 막연한 생각만큼 그렇게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제 부담이 없어졌고 그거는 왜죠? 정부가 어쨌거나 연금 우리 은퇴 후에 어떤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뺏자라. 책임 못 지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대신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은 왕창 주겠다. 그렇죠. 이 정책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상당히 효과적인 단기, 중기, 장기의 어떤 현금 흐름까지도 그렇지. 효과적으로 예. 잘 활용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연금저축 계좌가 아니라 복합 계좌가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복합 계좌. 예. 요즘 복합 이런 게 복합형 쇼핑몰, 뭐 복합형 계좌, 복합 우리도 뭐 복합형 재무설계 이거 하나 만들어볼까? 복합형 재무설계. 자, 오늘 연금저축에 대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많은 부담, 막연한 그런 부담이 드는 오늘 방송은 가능하면 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 화면과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좀 오늘은 좀 개괄적인 걸 설명을 드려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그 궁금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으시겠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도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좀 있으면 이제 홈페이지 개편을 하겠지만 그 전까지 저희 또 www. 뭐죠? 머니스토리 TV. 아닌데. 머니스토리.tv 들으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이메일 통해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